눈밑 지방 재배치와 눈밑 필러는 무슨 차이일까요? 눈 밑에 하는 거니까 똑같은 걸까요? 난 어떤 시술을 받아야 할까요? 눈밑 지방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세요. 눈밑 지방 재배치, 눈밑 필러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담의사 누나예요. 눈밑 지방 재배치와 눈밑 필러 이 두 가지는 수술과 시술에 대한 이야기가 예전부터 끊이지 않아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어떤 것이 좋은지 어떤 게 나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리뷰 영상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영상들을 보신 시청자분들이 헷갈려하시고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 청담의사 누나가 눈밑 지방 재배치와 눈밑 필러를 비교해서 팩트만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눈이 다 다르게 생겼듯이 지방도 튀어나오는 부위랑 형태가 다른데요. 눈밑 지방은 애교살, 이게 애교살이거든요. 애교살이 아니고 바로 그 아래 부분입니다. 애교살과는 별개인데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눈밑 지방이 눈 밑에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튀어나온 내측 돌출형과 외측 돌출형, 눈밑 지방이 전체적으로 튀어나온 중앙 돌출형, 애교살과 눈밑 지방이 합쳐진 애교살 융합형, 눈밑뿐만이 아니라 눈밑 전반이 부은 듯한 유사 부종형 등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지만 유형별로 수술법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필러의 역할은 말 그대로 꺼진 부분을 채우는 건데요. 바로 그 부위가 눈밑이라는 거죠. 그런데 눈밑 피부는 매우 얇고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러의 입자가 고운 필러를 쓰는 게 좋고요. 시술 난이도도 조금 있는 편입니다. 눈밑이 꺼진 상태에서 눈 밑과 여기 앞광대 부분까지 필러를 채우면 어둡고 캥한 이미지를 개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눈밑 지방 재배치랑은 또 다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눈밑의 불룩한 지방을 균일하게 재배치해주는 수술과 눈밑에 볼륨을 주는 시술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크서클이 개선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필러 시술은 테크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그 시술 전에 이 환자분이 시술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뿐인지 아니면 다른 시술을 같이 병행해야 될 뿐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 옆광대가 발달하신 분들은 눈밑 다크서클을 없애기 위해서 앞광대를 올리다 보면 전체적으로 광대가 너무 도드라지게 되는데요. 또 눈밑이 지방이 너무 튀어나오신 분은 아무리 필러 시술을 많이 해도 그다지 효과가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상담을 통해서 예상할 수 있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하고 결정해야만 만족도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부분 다크서클 때문에 눈밑 필러를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그럴 때 다크서클이 많이 개선될 수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다크서클에 대해서 우선 알고 필러를 맞아야 한다는 거죠. 안구 주위의 피부색이 검게 변색되는 것을 안구 주위 흑륜을 줄여서 다크서클이라고 불러요. 우리말로 하면 눈 그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색소 침착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저절로 없어지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한 다크서클은 원인 질환이 해소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크서클은 원인이 다양한데요. 단지 눈밑 필러만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만으로 싹 사라질 수는 없어요. 시술이나 수술을 통해서 눈밑의 쾌감이나 눈밑 지방들이 사라지면서 어느 정도 보기 안 좋았던 모습들이 개선되니까 다크서클도 함께 어느 정도 덜 보일 수는 있어요. 한마디로 두 가지 다 커버를 하는 해결책이 아닌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다크서클은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태가 여러 가지인데 볼록 나온 지방 밑에 그 아래 그림자가 지면 눈밑 지방 때문에 그림자가 더 진해 보이는 거죠. 지방이 불룩 나와서 이 지방이 피부를 밀고 있으니까 충혈된 것처럼 검붉게 되어 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밑을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눈밑 지방 플러스 다크서클 치료 같이 동시에 생각하고 함께 개선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눈밑 필러나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계획하게 됩니다. 다크서클 자체는 다크서클에 맞는 레이저나 관리를 통해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여러 가지 피부 미백조를 하시면 효과가 어느 정도는 나타납니다만 근본적인 치료가 좀 어렵다고 보기도 하고요. 원래 없다
그러다가 생긴 것은 어느 정도 치료가 되고요. 원래 어렸을 때부터 좀 선천적으로 있었던 거는 치료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는 요즘에 컨실러 주사라고 해서 다크서클을 치료하는 주사 치료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검붉고 어두운 피부 자체를 약간 진피층을 도톰하게 해줌으로써 다크서클이 비쳐 보이는 거를 좀 완화를 시켜주는 그런 주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의 결론이네요. 그럼 난 도대체 뭘 해야 되나? 난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맞는 것 같은데 라고 헷갈리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고민은 혼자서 하지 마시고요. 성형외과나 피부과 전문의와 먼저 상의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사분들께서 경험이 다 다르니까 의견도 다를 수 있는데 둘 다 필요한 수도 있고요. 눈밑 지방을 재배치하고 보니까 볼륨이 너무 없어서 밋밋하면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후에 눈밑 필러를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술자가 피부 상태나 눈밑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핵심은 눈밑 지방의 유무인데요. 눈밑 지방이 많이 돌출이 돼 있다 하면 우선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눈밑 지방이 많지는 않은데 눈밑이 움푹 들어가서 지방이 없어서 앞볼과 경계가 심해져 있다면 눈밑 필러로 앞볼과의 경계를 없애서 정돈된 눈밑을 만들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방 돌출도 없고 쑥 들어간 것도 없는데 눈밑 자체가 까맣다. 이거는 진성 다크서클입니다. 그래서 다크서클 치료를 해야 개선될 수 있는데요. 각각의 시술과 수술은 어느 것이 낫냐, 어느 것이 좋냐 이렇게 흑백으로 나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눈 밑에 하는 시술이고 비슷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을 개선하는 시술이나 수술이다 보니까 직접 스스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뭐다? 정직하고 숙련된 의사와 상의해 보시는 겁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눈밑 지방과 눈밑 필러에 대한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꼭 그러셨기를 바라고요.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청담의사의 누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